미스테리요 정말. 조진웅 씨. 범죄와의 전쟁, 명량, 끝까지 간다고 드라마 시그널 등 그동안에 사실 뭐 강인한 의지, 행동력을 갖춘 강한 남자로 이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또 미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조진웅 씨가 남성미, 듬직미 등등 이제 미의 길라제비로서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해빙에서 180도 다른 모습으로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마이크를 좀만 바꿔서 써주시겠습니까? 예. 네네. 제 거 위주로 지금 마이크가. 자, 우승을 할까요? 자기 있는데요, 집중되고, 예. 자, 마이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진행을. 자, 지금 전기가 나갔는데 조명이.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신조어가 뭔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요. 60초 후에 나옵니다. 자, 제 건 나오는데 조진웅 씨, 제가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도 굉장히 긴장되실 텐데요, 조진웅 씨. 네. 새로운 미 나옵니다.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새로운 미가 뭐냐? 네티즌들께서 새로 지어주신 조진웅 씨의 새로운 미 바로 축하드립니다. 예민미. 조진웅의 예민미.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민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민합니다. 예. 영화 저는 상당히 예민하게 되죠. 근데 아직도 이 영상에서 약간 좀 안 나오는 게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영상 끝나자마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뭐가 전기 들어오는데 전기 나갔다 그러고 마이크가 들어오면 실체가 드러나는. 자, 그렇다면 이런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되네요. 지금. 사실 이렇게 예민함을 보는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민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일단 감량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 감독님께서는 더 막 이렇게 더 많이 감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많은 감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캐릭터를 표현할 때 그 지점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뭐 예고편을 보시거나 이렇게 지금 잠깐의 어떤 장면들을 보시면 상당히 현대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보면 굉장히 플랫해 보일 수가 있어요. 시대물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그런 블록버스터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화면이 플랫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플랫함 속에서 인물들의 심리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심리성 거기에 아마 따라가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관객 여러분들이 그 열차를 타게 되실 건데 그럼에 있어서 그 표현이 더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도 다음 분명히 콘티네티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런 도전들이 약간 좀 필요했었다. 대단합니다. 이 감독님께서 아까도 조진웅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분명히 이제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죠. 바람인데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예민이 창시자. 예. 자, 조진웅 씨 이제 대답을 해주셨고 신구 선생님께서 사실 지금 뭐 신구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청아 씨 하셨는데 치매 노인의 천진함과 살인 고백을 툭 내뱉는 극단적인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연기를 하셨는데 연기 경력이 55년이신데요. 꽃보다 할배, 디어 마이 프렌즈 최근작들 생각해도 저런 모습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쉽게도 촬영 관계 때문에 촬영 때문에 못 오셨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감독님 정노인 역으로 신구 선생님을 캐스팅한 이유 좀 여쭐게요.
이제 영화 기자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캐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마음처럼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 절대로 특정한 배우를 마음속에 두고 쓰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떠올리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머리에 딱 달라붙어서 꼭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캐릭터가 꼭 하나씩 있게 돼요. 근데 사실 정동현 역에는 처음부터 신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지워야 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작자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신구 선생님이 해주시겠다고 4주 후에 연락이 왔나요? 그 연락이 온 날 정말로 방 안에서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었어요.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근데 제가 신구 선생님을 그 많은 분들이 코믹한 이미지나 뭐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코믹한 이미지나 부드러운 이미지로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CF 때도 저는 저렇게 그 연륜이 많으신 배우가 저렇게 코믹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유연한 건가. 그 유연성에 되게 항상 놀랐었고 제가 처음으로 많이들 인자한 아버지로 기억하시지만 반치광에서 송강호 씨 아버지로 나오셨을 때 그 한심한 놈을 이렇게 약간 그 괜찮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화를 벌컥 내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급격한 감정의 전환 이런 거에서 아 정말로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다. 현실 아버지 모습이 어떤 데다가 특히 전신호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그 자상하다고 느끼기에는 그 거칠은 저음이 깔리면서 어느 순간 변조하시는데 그것이 늘 이런 작품과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 뵀는데 악역이 평생 처음이시라고 해서 더욱 영광이었습니다. 관객들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구 선생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조진웅 씨 사실 그 승훈이 정노인이 수면 내시경 도중에 살인을 고백하는 장면 찍을 때 지금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장면 찍을 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상황이 묘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장면 찍는 날. 글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내과 전문으로서 그 내시경 하고 있는 그 과정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환자에게 주어야 하느냐에 집중을 하게 되죠. 네. 저는 그것만 하고 나가면 돼요. 그것만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뭐 콘티넨트 분이 있겠지만 그냥 그것만 하고 정리하고 뭐 들어오세요. 환자분 정리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빨리 뭐 하는데 중얼중얼 거리죠. 근데 이 중얼거림은 늘상에 있었던 제가 그냥 어떤 환자도 그런 중얼거림 하니까 웃고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뭔가 계속 이 중얼거림 속에 저에게 꽂히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나는 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부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몸통은 어디에, 몸통 어디에, 머리는 아직 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전혀 연관성 없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좀 이상하게 그걸 여기 쓸 수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개연성 없는데 왜 내가 이걸 듣고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있지에 대한 어떤 느낌. 그것이 친구 선생님이 가지는 매력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이 호흡이 고스란히 스크린에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씬이 또 이번 이 해빙의 백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명 씨는 친구 선생님하고도 부자. 네, 그렇죠. 예, 부자 관계로 나오시는데 정육식당을 함께 운영하십니다. 예. 네. 두 분 다 악역인 건가요? 선역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영화가 가진 특징이기도 한데, 모든 인물이 그 선과 악을 나누기가,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한데 모였을 때 나오는 그 의심과 이야기들이 가진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나누긴 그렇고, 승훈을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친절한 모습으로 뭐 저희 아버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압박해 나가는 그런 인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비밀스러운데요. 김대명 씨는 사실 더 테러 라이브에서 목소리 테러리스트, 미생, 판도라, 덕혜옹주, 그리고 최근 드라마 또 마음의 소리에서는 코믹한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감독님께서 이런 요물 같은 배우와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빙에서 연기 변신, 이 성분 캐릭터 평범한 집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일단은 하는 말들이 그냥 대본에 그냥 써있는 대사를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줄 한 줄 그냥 써있는 대사일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많은 의심이나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모였을 때 커다란 이야기가 될 수 있게, 그리고 한 줄이 명확해질 수 있게 그렇게 나름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졌을지는 잘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한 줄 한 줄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조진웅 씨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게 다 느껴지셨을 거예요. 느껴졌다기보다 대명 씨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떤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잘 좀 봐주시라는 자리인데 좀 잘 표현이 됐는. 저희는 이제 작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는 정말 그게 그 과정이 남았으니까 상당히 긴장도 되고 이 영화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관객의 몫인데요. 이청아 씨야말로 그동안 사실 되게 발랄하고 반듯하고 고운 이미지의 역할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 해빙이 이청아 씨에게 준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항상 좀 선한 의도가 많은 그런 인물을 했었고 사실 여기서도 뭐 제가 이렇게 꼭 뭐 나쁘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김대명 선배가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인물들이 선과 악을 정확히 나누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했던 거랑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느꼈냐면, 전에는 이제 제가 그냥 제가 가진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의도와 표현이 같은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은 속에 있는 의도와 표현이 조금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게 어떤 저의 어떤, 뭐라 그럴까,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진웅 선배님이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의사로 오셨을 때 처음에 더 친절하고 막 이렇게 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친절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서 사실 저도 제가 여태까지 이제 연기를 해왔던 것 중에서 처음으로 조금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청아 씨가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느껴지는 대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해빙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 비밀 더욱더 커지는데요.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동영상과 4월에 가장 많은 시체를 건져낸다는 이야기, 해빙의 시작일 수 있는데, 출발일 수 있는데, 감독님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이 전혀 연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해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그 수면 마취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한 상태에서 환자가 막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럼 옆에 뭐 간호사들 막 킥킥대고 이런 영상이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나도 사실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뭐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뭐 사진을 찍었다더라 이런 얘기들부터 이제 부부끼리 같이 수면 내시경 하러 가면 안 된다. 그 비자금 숨겨놓은 데부터 시작해서 외도 이런 거 다 들킨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유행을 해서 혼자 막 낄낄거리면서 그걸 읽다가 아니 근데 저 때 살인 고백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걸 듣는 게 의사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게 왜 의사이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저희 사회가 조금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중산층이 추락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나중에 이제 임팩트 있게 얘기를 마무리 지을 단계에 가서 그 한강 순환 구조대 부분의 인터뷰를 읽게 됐는데요. 가장 시체를 많이 건져내는 시기가 4월이랍니다. 그 이유가 겨울에 투신을 하거나 시체를 집어 던지면 그게 이제 가라앉아서 보통은 썩어서 이제 시체에 가스가 차면 떠오르게 돼 있는데 겨울이니까 이게 부패가 잘 안 되고 떠오르더라도 얼음에 막혀 있어서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못 올라오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이렇게 가스 소리를 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스쳐 둥둥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구조대 분이 4월에 가장 많은 시체를 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강변에 4월이면 정말 남분분 벚꽃이 막 휘날리는데 물 위에 있는 시체들이 하나둘씩 둥둥 떠오르는 그런 그 대비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무의식 밑으로 집어넣어놨던 것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얼음이 깨지면서 숨겨졌던 것이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조진웅 씨 감독님을 통해서 이전에 들으셨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렇게 다크하실까?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서 시체라. 이 감독님이 참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래. 근데 얘기를 들었다시피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넋을 놓고 듣게 돼요. 네. 감독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 그 이정표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 어떤 시대상의 반영이다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아주 재미나고 아주 맛있는 영화가 이거구나. 그냥 영화예요. 아주 재미난 영화. 뭐 심리가 있고 비밀이 있어 키워드가 있으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냥 들어앉아서 보면 돼.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심리 스릴러 영화 한 편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탄생이 되는구나. 네, 진짜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관객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재미있고 새로운 건데 거기에 딱 잘 맞는 영화가 해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조진웅 씨 스틸 사진이랑 예고편이 나가고 나서 의사 가운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보고 싶다라는 댓글도 많았고요. 다행히 제가 이 해빙이라는 영화 하면서 이 의학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라서 오렌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의학 드라마 물성설입니다. 심폐소생 이런 건 없군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바이탈 어이구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의사 가운은 많은 것들을 숨겨준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청아 씨가 그 가운말 그렇죠? 제가 선배님이랑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캐릭터들이 시작이 될 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선배님도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캐릭터는 아니시고 첫 호흡이니까. 네. 아니 캐릭터 캐릭터에서. 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늘 친절하게 대하지만 이렇게 승훈을 좀 관찰하고 이렇게 좀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살피죠. 살피는 그런 인물인데 제가 그 선배님과 아직 어색한 와중에 저도 모르게 선배님 그 의사 가운 입고 계실 때 선배님 손이 너무 이렇게 선배님이 그날 분장이라 이런 걸 하고 딱 나오셨는데 이 손이 너무 의사 같으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배님 근데 진짜 너무 손이 의사 같으세요. 선배님 도대체 얘가 갑자기 왜 도대체 이러나 의사 같은 손은 어떤 손인지 조진웅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조진웅 씨. 좋습니다. 정말 너무 길고 정말 내과 의사시긴 하지만 수술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릴 법한 손이어서 그리고 사실 저는 선배님을 처음 영화사에서 뵀을 때 제가 못 알아뵀거든요. 너무 사람 감량을 많이 하셔서.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선배님의 이 어떤 캐릭터에 대한 기대를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현장 세트장에서 이제 그 내과 세트에서 딱 만났을 때
아, 역시 어쩜 저렇게 손까지 의사처럼 생기셨을까요? 이래서 조진웅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라는.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팀이라고. 제가 좀 말을 한번 맞춰봤었어요. 자, 이쪽이 이제 병원팀이고요. 정육점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는데요. 김대명 씨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장 네. 역할로 나오시는데, 사실 정육점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촬영을 하셨을 텐데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은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녹아가지고요. 일단은 고기 비린내가 촬영장에 가득가득해서 이제 스태프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거고, 그때 또 계절이 또 겨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진 않았을 거고요. 조명에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거는 처음에 이제 고기를 이제 큰 고기를 잘라볼 경험이 사실 살면서 몇 번 없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이제 감수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처럼 그 고기가 쉽게 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칼도 굉장히 이제 예리하고 날카로운. 예, 쉽게 다치기도 쉬워서 이제 좀 많이 초반엔 애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또 그것도 금방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익숙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감수하시는 선생님께서 손 연기를 조금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도움을 받으셔서 네, 이렇게 함께 만드셨던. 감독님, 배경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로 설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 영화의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이제 출연하신 분 외에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만약에 제 사회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도시 자체입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감독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오겠죠. 근데 저는 주제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칫 좀 무겁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감독이라. 그냥 장르적으로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맡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 이 얘기에서 전체적인 그 상징, 메타포는 그 한국 사회, 특히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저희가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마천루를 올려버린. 근데 그게 해결하지 않고 묻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귀환해서 저희들에게 값을 치르게 한다는 그런 주제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 수도권의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신도시를 보면 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에 실제로 가보면 개발 지역에 편입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그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경제 계급 간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산업화되기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산적한 채로 한쪽에서는 맞춰놓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주인공인 의사의 상황과 이렇게 맞닥뜨려져서 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겉으로 그냥 이야기 전체를 즐기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그 메타포를 은유를 따져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 전체 이 사회를 제가 조망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과 연관돼 있고 그거의 축소판이 이런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게 배경이 됐습니다. 지금 소름이 쫙 오는데요. 왜 해빙인지, 해빙일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호흡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나눠볼게요. 조진웅 씨와 김대명 씨 이번 영화에서 처음 만나셨죠? 예. 두 분의 연기 호흡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너무나도 감명 깊고 뜻깊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김대명 씨가 표현했던 그 캐릭터가 진짜 그 미생에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근데 아까 감독님께서 신구 선생님 얘기할 때 그런 음성적인 이미지나 이런 모습들이 어떨까 했는데 비슷해요. 네. 이거 드세요 하는데 정말 먹기 싫을 것 같고 이게 그 선량함과 착함 그런 어떤 친절함이 나에게는 왜 서슬퍼레한 공포로 올 수 있는지 그것이 드세요. 웃기잖아요. 얘가 한번 드세요 이러면 되게 무서워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명 씨가 그 부분을 아주 릴렉스하고 여유 있게 잘 이렇게 호흡을 하니까 어느 순간 저도 무장 해제가 되고
뭐 대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술이 취해 가고 그런데 실제로 대병 씨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살았지만 이 친구도 일반적으로 살았겠죠. 근데 제가 술을 한잔 먹는데 너 술 잘하냐? 그랬더니 그냥 잘은 못하는데 좋아합니다. 그래? 막 먹다가 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일탈한 게 뭐냐? 그랬더니 보통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집을 있어요. 나갔다. 뭐 그렇죠. 네. 연극영화과를 간 것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를 보호해줘야겠구나. 이 친구에게 뭔가의 어떤 보호 영역이 돼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착하고 그리고 기운이 너무나도 선량한. 예. 그런데 대사를 그렇게 하니까 막 헷갈리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묘한 아주 미묘한 매력이 있는 좋았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대명 씨의 새로운 울타리가 생긴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를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떠셨나요, 대명 씨는? 예, 저에게 이렇게 커다란 울타리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선배님을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선배님이 나가는 발자취도 항상 더 한 번, 두 번, 세 번씩 보고 그랬는데 영화에서 만났을 때 그 기존에 가진 저희 선배님이 덩치나 외형적으로나 조금 무서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비등비등한 에너지로 제가 부딪혀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현장에 딱 가 있는데 그 소시민의 모습이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제가 연기하는데 정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두 분이 하나 되는 모습을 근데 이곳에서. 저기 예. 현장에서는 혼자 막 하다가 뭐 놀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상당히 혼자 심심하잖아요. 근데 대명이가 오거나 아니면 청아 씨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손님 온 것 같고 선생님 오시면 또 우리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배우분들이 얼마나 끈끈한지가 느껴지는데 이청아 씨도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진웅 씨와 또 이번에 첫 연기였잖아요. 그 호흡.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웠냐면 저도 되게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그래도 싹싹한 편이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 다가가는 편인데 제가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상대방이랑 어떤 호의적인 관계의 인물만 해봤지 이렇게 약간은 좀 네거티브한 감정을 가진 인물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사실 선배님이 좀 저를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저라는 배우를 이미 그러니까 저랑 이제 현장에서 뵌 적도 없었고 또 사적으로도 제가 선배님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나를 정말 이 미연처럼 좀 약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른들이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약간은 나를 좀 되바라지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선배님한테 10마디 여쭤보고 싶고 막 이렇게 찡얼찡얼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현장에서 가만히 있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그냥 늘 선배님 뒷자리에 이렇게 안 거실리게 뒤에서 이렇게 맨날 정말. 근데 얘기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 나랑 별로 차이 안 나. 이렇게 계속 신부 선생님하고 같이 계셨던 거예요. 아니 진짜로 내가 억울하네. 근데 이제 아니 이렇게 봐봐요. 어머! 누가 봐도 20대? 누가 봐도 20대? 자, 잠시 후 포토타임 때 그 포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